법정은 냉혹한 이성의 공간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분유 한 통을 훔친 가난한 미혼모였고 판사는 법과 원칙만을 외치는 철의 심장이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피고석에 선 그녀의 얼굴을 본 순간 30년 전 흙바닥에서 구르던 판사의 가난했던 시절이 봉인 해제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판사가 평생 지키지 못했던 잊어야만 했던 인생의 은인이 남긴 마지막 핏줄이었습니다. 냉정한 판결만을 기다리던 법정은 부장판사의 통제, 불가능한 오열로 인해 순식간에 충격과 침묵의 늪으로 변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새로운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어둠이 드리운 차가운 법정 안 부장판사 정혁은 미동도 없이 피고인석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정혁은 수십 년간 수많은 죄인들을 심판하며 살아온 법조계의 거목이었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흐트러짐 없는 정장 차림은 그의 냉철한 원칙주의를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오늘 그가 맡은 사건은 지극히 사소하고 법적으로는 단순한 절도 사건이었습니다. 마트에서 분유 한 통을 훔친 피고인 지우. 겨우 29, 겉모습은 아직 어린 티를 벗지 못한 미혼모였습니다. 지우는 경찰에 체포된 후 며칠 만에 법정에 섰습니다. 그녀의 손은 구치소에서 나오는 동안 내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법정의 웅장하고 차가운 분위기에 압도되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도 없이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세상의 가장 밑바닥에 놓인 약자를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검사는 지우의 절도 행위를 단호하게 지적했습니다. 피고인 지우는 생활고를 이유로 마트에서 상습적으로 물품을 절취하였으며 이는 죄질이 나쁩니다.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검사의 날카로운 기소가 이어졌지만 정혁은 검사의 목소리보다 피고인석의 지우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정혁은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차갑게 멈추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우의 얼굴은 정혁의 뇌리에 깊숙이 박혀있던 30년 전의 기억을 강제로 끄집어냈습니다. 그것은 정혁이 가난한 고학생 시절 사법고시를 준비하며 절망과 배고픔에 시달리던 비참한 나날이었습니다. 당시 정혁을 아무런 데가 없이 따뜻하게 품어주고 밥을 먹여주며 반드시 성공하라고 격려했던 은인 수연의 얼굴이었습니다. 지우의 크고 슬픈 눈망울, 그리고 굳게 담은 인매는 수연의 젊은 시절 모습과 놀랍도록 일치했습니다. 정혁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법정에서 만난 피고인이 자신의 인생을 구원했던 은인의 딸이라니 이는 잔인한 운명의 장난이었습니다. 정혁은 순간적으로 망치에 맞은 듯한 정신적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정혁은 성공 후 수연을 찾아보려 했지만 연락처를 잃어버리고 바쁜 일상 속에 그녀의 존재를 잊고 살았습니다. 정혁은 지금껏 자신이 냉철한 원칙주의자로서 법을 집행해 왔지만 이 순간 자신의 성공이 누군가의 헌신 위에 세워진 빚더미였음을 잔인하게 깨달았습니다. 정혁은 애써 감정을 통제하려 노력했습니다. 재판을 중단할 수도 없었고 사적인 감정으로 판결에 영향을 주어서도 안 되었습니다. 정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지우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피고인 지우, 분유를 훔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혁의 질문은 형식적이었지만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 딸 아린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아린이는 일반 분유를 먹지 못하고 값비싼 특수 분유만 먹어야 합니다. 돈이 없어서, 돈을 벌 시간이 없어서. 지우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우의 말 속에서 정혁은 30년 전
자신이 배고픔 때문에 쓰러져 수연에게 도움을 청했던 비참한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수연은 그때도 정혁에게 가난은 죄가 아니다라며 따뜻한 밥을 내어주었습니다. 이제 수연의 딸은 자신의 딸의 배고픔 때문에 도둑이 되어 법정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정혁은 지우의 딸 아린의 이름과 상황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아린이의 나이는 겨우 18개월. 정혁은 자신의 아내가 재벌가의 딸이라는 명예와 부를 누리며 풍족하게 살고 있음에 감사했지만 지금 이 순간 은인의 손녀는 하루 한 끼의 분유조차 걱정해야 하는 극심한 고통 속에 있다는 사실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정혁은 이성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피고인석의 지우가 아니라 30년 전 자신에게 희망을 주었던 수연을 보는 듯 했습니다. 수연, 당신의 딸이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당신에게 받은 은혜를 왜 제가 이런 식으로 갚아야 합니까? 정혁의 마음속 외침은 법정의 침묵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정혁은 더 이상 평정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법봉을 잡고 있던 손을 떨었고 목 아래에서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정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마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입을 틀어막고 피고인석의 지우를 향해 터져나오는 오열을 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봉인되어 있던 죄책감과 은인의 빚은 통제 불가능한 폭포수처럼 터져나왔습니다. 흑, 정혁의 어깨는 격렬하게 들썩였습니다. 법정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냉철한 법관으로 알려진 부장판사의 통곡은 재판을 지켜보던 방청객들과 법원 관계자들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검사와 국선 변호인 그리고 법원 서기들은 일제히 얼어붙었습니다. 피고인 지우 역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눈물을 멈춘 채 정혁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지우는 이 냉정한 법관이 왜 자신을 보고 오열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눈물 속에 담긴 깊은 고통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법정 관계자가 정혁에게 다가가 재판을 잠시 중단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정혁은 겨우 감정을 수습하고 흐느끼는 목소리로 재판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재판을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정혁은 법정에서 황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정혁은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의 성공, 그의 명예, 그리고 그가 지켜왔던 법의 원칙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정혁은 자신이 30년 전 수연에게 약속했던 성공 후 반드시 은혜를 갚겠다는 맹세를 지키지 못한 배신자임을 스스로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 약속을 잊고 자신만의 성공을 누렸던 대가는 법정에서 은인의 딸을 죄인으로 심판해야 하는 잔인한 운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정혁은 지우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밝힐 수도 없었고 판사로서 사적인 감정으로 지우를 도울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법의 정의보다 더 무거운 인간적인 빚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혁은 이제 자신이 단순한 판결을 내리는 심판자가 아니라 자신의 과거의 죄를 심판받아야 할 피고인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현직 부장판사의 법정 오열 사건은 곧바로 법조계의 뜨거운 논란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정혁은 지우가 자신의 은인의 딸임을 아무에게도 들켜서는 안 되었습니다. 정혁은 아내 민정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민정은 재벌가의 딸이자 대형 로펌 변호사로 정혁의 명예와 원칙을 중요시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혁은 결심했습니다.
법을 지키는 것보다 30년 전 맹세했던 인간적인 의리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는 사적인 경로를 동원하여 지우와 딸 아린의 현재 상황, 그리고 지우의 어머니 수연의 마지막 행적을 비밀리에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혁은 법정 밖에서 판사 정혁이 아닌 인간 정혁으로서 은혜를 갚기 위한 고독한 싸움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법정에서의 오열 이후 부장판사 정혁은 자신의 삶이 30년 전에 비답해서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집무실에 틀어박혀 비서에게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며 지우와 그녀의 어머니 수연의 과거를 비밀리에 추적했습니다. 정혁의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지우의 어머니는 정혁의 은인 수연이 맞았습니다. 정혁이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오던 동안 수연은 홀로 지우를 키우다 병마와 싸우다 결국 몇 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혁은 은혜를 갚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그녀의 딸을 법정에서 피고인으로 마주하게 된 잔인한 현실에 무릎 꿇고 말았습니다. 정혁은 집무실 벽에 걸린 자신이 명예롭게 받은 훈장과 임명장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든 성공이 지금 이 순간 가짜 명예처럼 느껴졌습니다. 정혁은 자신의 안락한 삶과 대비되는 지우의 처절한 현실을 확인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지우는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 수연과 단둘이 살다가 수연마저 잃은 후 어린 딸 아린을 홀로 키우기 위해 임시 일용직을 전전하고 있었습니다. 아린이는 선천적인 알레르기 때문에 값비싼 특수 분유 외에는 먹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분유를 훔친 것은 바로 아린이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던 것입니다. 정혁은 분노했습니다. 자신이 성공의 단맛에 취해 약속을 잊고 살았던 지난 세월이 결국 은인의 딸을 도둑으로 만들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정혁의 법정 오열 사건은 곧 법조계와 언론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모두가 정혁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고 일각에서는 정혁이 재판에 부적합하다는 비난까지 쏟아냈습니다. 아내 민정은 이 소식에 격분했습니다. 민정은 대형 로펌 변호사로서 남편의 명예를 중요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민정은 즉시 법원으로 정혁을 찾아왔습니다. 민정은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차가운 목소리로 정혁을 다그쳤습니다. 여보, 지금 당신의 행동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는지 아십니까? 단순 절도범 때문에 법정에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다니 당신의 명예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신이 지켜온 법적 원칙은 어디로 갔습니까? 민정의 날카로운 지적은 정혁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정혁은 민정에게 수연과의 과거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민정은 정의보다는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중시했기에 정혁이 가난했던 과거와 은인의 존재를 밝히면 그 모든 것을 정혁의 약점으로 삼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정혁은 민정에게 피고인의 사정이 너무 딱했습니다라고만 둘러댔습니다. 민정은 정혁의 변명을 믿지 않았습니다. 민정은 정혁이 그 미혼모 사건의 필요 이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정은 자신의 인맥을 동원하여 지우 사건의 배후를 비밀리에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정혁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을 조용히 합의로 종결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정혁은 재판을 다시 시작하기 전 지우를 도울 방법을 강구해야 했습니다. 정혁은 자신의 측근을 통해 지우에게 익명으로 거액의 생활비를 지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익명의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지우는 자존심 강하고 헌신적인 어머니, 수연의 성품을 그대로 물려받아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는 자신이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우의 단호한 거절은 정혁에게 또 다른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단순한 돈으로 빚을 갚으려 했던 자신의 오만함을 반성했습니다. 정혁이 진정으로 지우에게 갚아야 할 빚은 인간적인 존엄성과 구원이었습니다. 정혁은 재판을 통해 지우의 사정을 세상에 알리고 그녀에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심은 곧 정혁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법정은 원칙을 벗어난 감정적인 판결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정은 며칠 후 마침내 정혁의 과거를 파헤치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민정의 사설 탐정은 30년 전 정혁이 가난한 고학생 시절 수연이라는 여성에게 경제적, 정신적 도움을 받았던 기록, 그리고 수연이 지우의 어머니라는 사실까지 알아냈습니다. 민정은 정혁이 법정에서 오열한 이유가 단순한 연민이 아니라 과거의 치명적인 빚 때문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민정은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정혁의 판사로서의 공정성과 명예가 완전히 무너질 것을 직감했습니다. 민정은 정혁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추궁했습니다. 당신이 법정에서 오열한 이유, 그 미혼모가 당신의 옛 은인의 딸이기 때문입니까? 당신이 갚지 못한 빚을 법정에서 갚으려 했던 겁니까? 이 사실이 알려지면 당신은 모든 것을 잃습니다. 민정의 싸늘한 비난에 정혁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혁은 민정에게 솔직하게 수연에 대한 빚과 미안함을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정혁의 감정을 이해하기보다 자신들의 명예와 미래가 위협받는 것에 분노했습니다. 민정은 냉철한 변호사였습니다. 그녀는 감정 대신 실리를 택했습니다. 민정은 지우를 찾아갔습니다. 민정은 지우에게 자신이 정혁 판사의 아내임을 밝히지 않은 채 익명의 자선가인 척 접근했습니다. 민정은 지우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마트 측과 합의하고 사건을 최대한 조용히 끝낼 것을 종용했습니다. 당신이 판사의 감정을 흔들어 재판을 망치면 당신과 아린이에게 좋을 것이 없습니다. 이 돈을 받고 조용히 아린이를 키우는데 전념하십시오. 민정의 제안은 지우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습니다. 합의금은 아린이에게 특수 분유를 몇 년간 먹일 수 있는 큰 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우는 민정의 제안을 받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돈을 받고 죄를 덮으면 아린이에게는 안전한 미래를 선물할 수 있지만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진정한 대가를 치르지 못한다는 죄책감이 지우를 짓눌렀습니다. 특히 법정에서 자신을 보고 오열했던 정혁 판사의 눈물이 지우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정혁의 눈물 속에 담긴 복잡한 감정이 단순한 연민이 아님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민정에게 결정을 보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우의 망설임은 민정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정은 정혁에게 지우가 합의를 고민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정혁은 민정이 지우에게 접근했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당신이 왜 지우에게 접근했습니까? 그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일입니다. 정혁의 분노는 민정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민정은 오히려 정혁의 과도한 감정 개입이야말로 명예를 해치는 일이라고 맞섰습니다. 민정은 정혁에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당신이 원칙대로 판결을 내리고 이 사건을 조용히 끝내지 않으면 나는 당신의 과거와 그 여인과의 관계를 법원에 알릴 것입니다. 당신의 명예,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민정은 정혁이 은인에게 졌던 빚을 약점이라는 무기로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정혁은 이제 절벽 끝에 서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지우에게 인간적인 구원의 판결을 내릴 것인가, 아니면 아내 민정의 협박대로
냉철한 원칙을 지키고 자신의 명예를 보존할 것인가? 정혁은 30년 전 약속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과 현재의 성공을 지켜야 한다는 현실적인 압박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정혁은 지우의 어머니 수연이 자신에게 심어주었던 인간의 양심과 정의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정혁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법정에서 진정한 정의를 실현하는 것만이 30년 전 은인에게 진봉인된 약속의 빚을 갚는 유일한 길이라고. 정혁은 곧 재개될 재판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인생을 건 심판을 내릴 준비를 했습니다. 부장판사 정혁은 아내 민정의 협박 앞에서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민정은 정혁이 은인 수연에게 졌던 30년 전의 빚을 판사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규정하고 이를 이용해 정혁을 압박했습니다. 정혁은 명예와 은인의 딸 지우의 구원 사이에서 잔인한 선택을 강요받고 있었습니다. 정혁은 민정에게 흔들리지 않았지만 민정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우를 압박하는 방식은 정혁이 막을 수 없는 침묵의 덫이었습니다. 재판이 중단된 기간 동안 민정은 변호사로서의 실력을 발휘하여 마트 측과 긴밀히 접촉했습니다. 민정은 지우가 받을 처벌을 최소화하는 대신 지우에게 정혁 판사와의 그 어떤 개인적인 관계도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했습니다. 이는 정혁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민정의 최후의 방어선이었습니다. 지우는 민정의 숨겨진 의도를 알지 못한 채 오직 딸 아린에게 깨끗한 분유를 먹여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에 민정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우는 민정에게 합의금을 받고 자신이 지은 죄의 무게를 감수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혁은 민정의 움직임을 간파했습니다. 정혁은 지우에게 돈을 주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구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우에게 필요한 것은 법의 심판을 넘어선 사회적 재기였습니다. 정혁은 재판을 재개하기 전 지우를 따로 면담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들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이루어진 만남이었습니다. 정혁은 지우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지우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지우, 당신은 합의금을 받고 죄를 덮으려 하는 겁니까? 당신의 딸 아린이를 위해서라도 당신의 죄는 법정에서 정당하게 심판받고 그 과정에서 당신의 절박한 사정이 세상에 알려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사회가 당신에게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현직 판사가 피고인에게 판결을 유도하는 듯한 정혁의 발언은 법적 원칙에 어긋나는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혁은 법의 원칙보다 은인의 딸이 절망에 빠지는 것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지우는 정혁의 진심이 담긴 조언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을 보고 눈물을 흘렸던 판사가 이제 와서 자신에게 죄를 인정하고 심판받으라고 말하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지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정혁에게 반문했습니다. 판사님은 제가 이 재판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미 사회에서 도둑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합의금을 받고 딸을 키우는 것이 저에게는 유일한 생존입니다. 판사님은 고귀한 법의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제 딸은 지금 분유 한 통이 필요합니다. 지우의 절규는 정혁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정혁은 자신이 지우의 현실을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혁은 지우 앞에서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당신의 어머니에게 빚을 졌습니다. 당신을 꼭 구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판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정혁은 결국 수연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못하고 빚이라는 모호한 단어만을 꺼냈습니다.
정혁의 고백 아닌 고백은 지우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우는 정혁이 자신의 어머니를 알고 있으며 이 빚 때문에 자신을 돕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짐작했습니다. 지우는 민정과의 합의를 최종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판사님의 눈물을 믿고 싶습니다. 지우의 결심은 정혁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정혁은 이제 명예를 포기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우에게 구원의 판결을 내릴 준비를 했습니다. 재판이 재개되었습니다. 법정은 정혁 판사의 복귀와 이목을 집중시킨 미혼모 사건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혁은 피고인 지우에게 마지막 신문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절박한 상황을 모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절도 행위가 단순한 범죄였는지 아니면 생존을 위한 최후의 선택이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정혁의 신문은 검사의 날카로운 기소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정혁은 지우에게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려 했습니다. 지우는 정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잃고 딸 아린이를 키웠습니다. 일용직을 전전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아린이는 특수 분유를 먹어야 했고 그 돈을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분유 한 통을 훔친 도둑입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딸입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양심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죄를 인정하지만 제 딸을 살리려는 어머니의 마음도 이해해 주십시오. 지우의 고백은 법정의 방청객들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검사는 정혁의 재판 진행 방식에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판사님, 피고인에게 감정을 호소할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법은 냉철한 원칙으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때 법정 문이 열리고 아내 민정이 방청석에 나타났습니다. 민정은 정혁에게 원칙대로 판결하라는 무언의 압박을 가했습니다. 민정은 정혁이 지우와의 사적인 관계를 밝히는 순간 법원에 이 사실을 폭로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혁은 민정의 서늘한 눈빛을 보며 자신이 지금부터 내릴 판결이 자신의 모든 명예와 직결된 최후의 선택임을 깨달았습니다. 정혁은 법봉을 들었습니다. 그는 잠시 심호흡을 했습니다. 정혁은 지금껏 자신이 지켜왔던 법적 원칙과 30년 전 은인에게 졌던 인간적인 빚 사이에서 마지막 균형을 잡으려 했습니다. 정혁은 법적 판단과 인간적인 연민을 모두 담은 이중의 판결을 내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법은 지키되 사람은 구원하는 길을 찾으려 했습니다. 정혁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 떨리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오열이 아닌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피고인 지우의 절도 행위는 죄를 물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범행은 생존권을 위한 불가피한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법정에서도 참작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의 이면에는 우리 사회가 마땅히 보살펴야 할 약자의 눈물이 존재합니다. 정혁은 판결문을 읽으며 피고인 지우가 아닌 방청석의 아내 민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정혁은 이 판결을 통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인생의 은인에게 진 빚을 갚고 진정한 정의를 구현할 것임을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정혁의 판결문 내용이 원칙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깨닫고 충격과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정혁은 이제 피고인 지우에게 구원을 그리고 아내 민정에게 진정한 심판을 내리는 마지막 순간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부장판사 정혁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법적 원칙을 지키는 동시에
인간적인 양심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아내 민정은 정혁의 판결문이 단순한 절도 사건을 넘어 사회적 불평등과 약자의 생존권에 대한 심판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정혁의 이 판결은 그의 명예를 걸고 은인 수연에게 졌던 30년의 빚을 갚는 인생 최후의 고백이었습니다. 정혁은 판결문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인 지우의 절도 행위는 사회 정의를 해치는 범죄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법은 인간의 삶과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법정은 피고인이 자신의 죄에 대한 처벌을 받는 동시에 인간적인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판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본법정은 피고인 지우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피고인은 사회봉사를 이행하고 특히 미혼모 지원 단체에서 상담 및 지원을 받을 것을 명령합니다. 정혁의 판결은 절도죄에 대한 법적 최소 심판을 내리는 동시에 지우에게 사회적 재기의 기회를 주는 구원의 판결이었습니다. 검사는 판결 직후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조계는 이례적인 판결에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정혁은 법봉을 내려놓은 후 법정을 향해 모두가 예상치 못한 자신의 과거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정혁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 법정에서 개인적인 고백을 하나 해야겠습니다. 피고인 지우의 어머니 수연은 30년 전 가난 때문에 절망에 빠져 있던 저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따뜻한 밥과 희망을 주었던 저의 은인이었습니다. 저는 성공하면 반드시 은혜를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잊고 성공의 단맛에 취해 살았습니다. 정혁의 고백에 법정은 일순간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피고인 지우는 정혁 판사의 눈물과 행동의 이유를 비로소 깨닫고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베풀었던 선행이 30년 후 자신에게 법의 구원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지우는 정혁을 향해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정은 정혁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가장 두려워했던 진실을 스스로 폭로하는 모습에 충격을 넘어선 경악에 빠졌습니다. 민정은 정혁이 자신과의 결혼, 그리고 명예로운 삶을 위한 모든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혁은 민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동시에 진정한 정의를 실현했다는 해방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판사로서 법의 정의를 지켜왔지만 인간 정혁으로서 은인에게 진 인생의 빚을 외면했습니다. 지우는 저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 이 법정에 선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법정에서 저의 과거의 비겁함을 심판받고 30년 전 은인에게 했던 약속을 지켰습니다. 정혁의 고백은 단순한 판사의 개인사가 아닌 인간의 양심과 정의의 무게를 묻는 강렬한 메시지였습니다. 민정은 법정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녀는 대형 로펌 변호사로서 이성적이고 원칙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녀에게는 돈과 명예가 전부였습니다. 정혁의 고백은 민정의 삶의 가치관을 뿌리부터 흔들었습니다. 민정은 정혁을 찾아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따졌습니다. 당신은 왜 당신의 명예와 우리의 미래를 스스로 파괴했습니까? 저 미혼모가 당신에게 무엇이길래? 정혁은 민정에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평생을 지키려 했던 것은 명예가 아닌 허상이었습니다. 수연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은 법 이전의 인간적인 의리였습니다. 나는 오늘 그 의리를 지킴으로써 진정한 나의 명예를 찾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의 고백을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정혁은 민정을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민정이 스스로 정의의 무게를 깨닫기를 바랐습니다. 민정은 정역의 단호함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우에게 합의금을 제시하며 압박했던 비겁함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민정은 자신이 정역의 명예를 지키려 했던 행동이 사실은 자신의 탐욕과 이기심 때문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민정은 비로소 정역의 눈물 속에 담겨 있던 깊은 고통과 죄책감을 이해했습니다. 민정은 정역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지우와 아린이를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역은 판사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 고백이 법조계에 미칠 파장과 자신이 받아들여야 할 모든 비난을 감수했습니다. 하지만 정역은 마음속에 30년 만에 찾아온 평화와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빚을 지고 사는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정역과 민정은 함께 지우와 아린이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은 자신의 로펌 인맥을 동원하여 지우가 정식 직업을 갖고 아린이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왔고, 정역은 법률 자문을 통해 지우의 사회 복귀를 지원했습니다. 지우는 정역과 민정의 진심 어린 도움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정역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판사님, 아니, 정역 아저씨, 어머니가 저에게 남기신 가장 큰 유산은 당신과의 인연이었습니다. 당신의 눈물을 통해 저는 절망이 아닌 희망을 보았습니다. 정역은 지우의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30년 전 수연이 자신에게 심어주었던 희망의 씨앗이 이제 지우와 아린이를 통해 새로운 생명력을 얻고 피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역은 판사복을 벗었지만 진정한 정의를 실현한 인간적인 영웅으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았습니다. 그의 용기 있는 고백은 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고, 법이 단순한 원칙의 집행이 아닌 인간적인 연민과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낡은 은혜의 빚은 두 세대에 걸친 용서와 화해라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으며 정역과 지우, 그리고 민정에게 삶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법정의 차가운 눈물은 결국 따뜻한 용서와 사랑의 증표가 되었습니다.